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의를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2월 23일 현재 시각은 2시 9분 진행생명과 코드번호 011000입니다. 자, 진행생명과 오늘 공시 하나가 더 나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최근 플라스미드 DNA 관련돼 가지고 VGXI의 이 매출액 대비 5.4% 20억 가량이고, 자,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한 게 한 30억 가량. 그리고 또 오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한 게 또 30억 가량. 7.15%. 퍼센테이지가 다른데 이 납품하는 기간이 또 틀립니다. 납품 기간이 또 틀리고, 이때 이 납품 기간들 보면 여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입니다. 경영상의 비밀 유지로 해가지고 전부 다 미국 바이오 업체, 미국 바이오 업체 이렇게 다 진행되고 있는데 한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VGXI의 플라스미드 DNA를 공급을 하는 그런 공급 계약입니다. 30억, 30억, 20억 이런 식으로 다 수주가 좀 들어왔던 게 30억, 30억, 20억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생각보다 좀 실적 개선 흐름들이 좀 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좀 이 수주가 더 강하게 더 많이 들어오고 이 기조만 계속 이 속도만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다른 회사들로만 또 확대되고 막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해 하반기 4분기에는 흑자로 좀 돌아설 수도 있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좀 무리가 좀 있긴 하겠죠. 넉넉 잡아가지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흑자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순차적으로만 좀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들, 물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게 수주가 계속 꾸준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기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 자, 제가 계속 이 기사를 가지고 오는데, 신규 1공장 생산 물량 확대로 1조 매출 가시권이 들어왔다. 2분기부터 신규 1공장 통한 부분 상업 생산이 가능하기에, 이게 전부 다 실적이 납품이 된 게 2분기부터라는 거죠. 3,000리터 생산이 가능한 만큼 높은 경쟁력을 선보였다. 2분기 3,000리터, 내년 4,500리터까지 총 7,500리터. 내년에 4,500리터까지 포함을 하면은 1조라고 보는 것들이 되겠죠. 올해 상반기에는 3,000리터, 내년 2분기까지, 그럼 내년 하반기까지 매출 1조니까 실적이 정상화가 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하죠. 임상 2상, 3상까지 뭐 하게 되고 1단계 3,000리터 생산 후에 4,500리터를 생산하게 되고 풀캐파를 채워서 진행한다면 향후 매출 1조 원 정도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 1공장에 이어서 이게 1공장까지만인데 2공장도 추가로 건립한다라고 유상제를 통했으니까, 조달이 완료되면 2공장 건설이 자금 조달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거의 이제 끝났죠. 2공장 건설을 진행을 한다. 2공장 공장이 완료가 될 경우에 15,000리터 생산이 가능해진다. 2공장까지 원활한 성과를 낼 경우 3공장까지는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DNA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어가지고 회사 가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회사의 가치가 4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회사가 4조인데 지능생명과학이 지금 1조다. 1조다. 4조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 최소한 4배 정도라는 얘긴데, 4만 원대, 3만 5천 원, 4만 원대. 실적이 좀, 이게 제가 포인트가 적자가 좀 나고 있는 게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된 적자를 끊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포인트였습니다. 어, 실적이 흑자가 났다가 적자가 나면 그만큼 충격이 크죠. 근데 흑자가 조금씩 났다가 흑자가 확대가 되는 것도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적자가 나다가 흑자가 나기 시작을 하면 그거는 이제 주가가 폭발적인 성장을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들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내년 2공장까지는 아니더라도 1공장 풀캐파 이런 것들로 인해서 1조 가량의 매출이 좀 발생이 되는 것들 조건이 있어요. 풀캐파라는 거죠. 풀캐파. 풀생산이라는 거죠. 풀생산. 근데 지금 수주가 좀 들어와주고 있다 보니까 수주가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있는데 이 수주가 계속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생각보다 1조를 빨리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 제가 이제 주가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주가 형성은 기업 가치라고 했어요. 기업 가치. 근데 기업 가치가 마이너스였어요.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재료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의 기업 가치거든요. 여기에서 프리미엄 야 1조까지 될 것 같대라는 기대감.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라는 그런 우려감, 변수 이런 것도 실망감이 되겠죠. 실망감.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게 이거냐 플러스 되는 것들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기업 가치가 증가된다. 1조 매출이 흑자.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에 대한 이 1주당에 대한 가치. 이 기업이 뭐 1조다. 근데 뭐 여기서 주식수가 뭐 1000주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주당 얼마냐?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이 뭐 1000억이다. 1000억이다. 근데 1000주다. 1주당 가치가 얼마냐? 이런 부분에서 1주당 순이익이 증가가 되기 위해서는 흑자가 나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필수적. 그럼 기업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다.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흑자가 난다? 흑자가 나는 거 확인을 하면 그때 좀 살짝 늦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미리 선반영하는 것도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주가가 실적이 계속 증가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VGXI 특히 VGXI 같은 경우에서는 금전 대여를 결정을 하면서 제가 VGXI에 거의 몰빵을 했다. 지능생명과학은 VGXI에 몰빵을 해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VGXI가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 계속 장기적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물량 소화 과정들을 좀 거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항상 계속 똑같이 드리죠. 물량 소화 같은 거 거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주가 움직이느냐 61선 돌파를 뭐 이런 식으로 6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돌파 흐름들을 좀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도 지켜보는 것, 한국 주가의 방향성들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도 실적의 기대감에 동기화가 되면서 영향을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주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좀 오후장까지 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뭐 촬영하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오늘 좀 살짝 좀 놀랐어요. 놀란 이유들이 반발 매수가 꽤 강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할 것이다. 어제처럼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했었는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진정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가 들어와줬어요. 이게 뭐 금리에 대한 통화 정책의 좀 낙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만약에 전쟁을 한다. 미국에서 제재를 한다.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들 일단 러시아, 미국이랑 유럽 연합이랑 미국이랑 제재를 해버리면은 에너지 가격들이 천연가스, 어,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 만약에 얘네들이 전쟁을 한다. 우크라이나 식료품 이런 가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부 다 물가죠, 물가. 물가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 물론 이제 반대급부로 상승하는 기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원자재, 뭐 철, 뭐 대표적으로 철이죠. 철. 하여튼 뭐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통화 정책으로 패드가 금리 인상을 시켜.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기회주니까 물가가 안정이 될 거야. 약간 이런 통화 정책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살짝 좀 우려죠. 어떻게 보면 금리를
금리를 인상시킬 거다라는 우려였는데 어떻게 금리 인상을 시키면 일단 물가가 좀 안정화가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패드가 이걸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데 물가를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통화 정책으로 잡을 수 있겠냐? 패드 니네가 핸들링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야 차라리 0.5% 0.25%만 해. 약간 이런 0.5% 해도 이거 물가 니네 이거 못 잡아. 이거 변수들은 좀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올려. 너네 지금 금리 인상시키는 거 경기 박살나 부담스러울 거야. 약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 좀 반등이 나오는 것들인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일단은 시장도 반등이 좀 당스럽게 반등이 좀 나왔다라는 것들도 물론 의구심은 들긴 하지만 뭐 일단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겠죠. 자,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에서 투자에 대한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또 공시를 또 깜짝 공시를 하면서 또 이제 계약 기간에서 다른 거 보니까 다른 회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들 다 같은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회사인데 계약 공급 기간만 다르게 했거나 아니면 VGXI가 미국 회사기 때문에 뭐 같은 회사면 이런 식으로 정정을 나와야 정상인 거죠. 같은 계약이면. 근데 다 이제 다른 계약인 걸로 판단이 되니까 30, 30, 20 뭐 이렇게 되면 수주에 대한 부분들 뭐 어느 정도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주가 흐름들 거래량들 살짝 들어와 주면서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대단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든다라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전 여기에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